자, 오늘 요 세 가지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수능을 먼저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라인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정시 지원을 위한 체크 포인트들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추가 팁까지 제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 5가지 정도를 좀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상태를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략적으로 유불리를 좀 판단하시면서 라인을 몇 개를 좀 잡아보셔서 좀 압축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막무가내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서 조금 좀 점점점 좁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경쟁은 동점자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각 대학별로 뭐 입학자들의 성적이 있으니까 이게 층이 나뉘잖아요. 근데 비슷한 라인에 있는 친구들끼리의 경쟁자지 한참 동떨어져 있는 친구들과는 뭐 별로 상관은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건 뭐냐면 그 동점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군별로 가능권 대학과 학과를 어느 정도 이제 잡아놓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정시 지원 전략표를 만드셔야 돼요. 저는 10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군별로 10개니까요. 이게 뭐야? 네. 군별로 10개니까요. 가군 3개, 뭐 나군 3개, 뭐 다군 4개, 뭐 이런 식의 조합이든지, 아니면 4, 3, 3 이런 조합이든지, 아무튼 편하신 대로 한 10개 정도는 넉넉하게, 대학과 학과도 뭐 다르게 해도 되고, 아무튼 10개 정도는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승무패를 이따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는 거, 약간 소신하시는 거, 완전 안정권으로, 네, 완전히 이거는 높여서 여러분들 말 맞다나 지른다고 하죠. 네, 그런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시에 시기별로 하셔야 될 일들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좀 그려봤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잖아요. 네, 그리고 1월 5일 날 수시 등록 최종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A 구간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채점 구간에 있지만 성적표가 발표되고 나면 우리는 실채점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게 이제 23일 날 발표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7일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약간의 간극이 좀 벌어졌죠. 요 날하고 요 날 사이의 간극 며칠입니까? 네, 1월 6일이에요. 자, 1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 이날 확정 인원이 공지된다라는데, 이 확정 인원은 뭐냐면 수시에서 이제 뽑고 뭐 추합이 돌고 돌아서 2월 돼서 올 거거든요. 분명히 늘어나요. 네, 안 늘어나는 학과랑 대학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늘어나요. 그래서 근데 뭐 한두 명 늘어나는 게 뭐 대수예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 늘어나는 것보단 낫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때까지 확정 짓진 마세요. 그래서 제가 군별로 한 3, 4개씩 이렇게 잡아보라고 얘기한 것도 몇 개 좀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정 짓지 말고 일단 데이터 찾아보시고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찾냐면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위로 뭐래니? 네, 100분위를 반영하는지, 반영 영역은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반영비를 뭐 또 읽어보면 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추가로 이런 것들도 한번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최종 성적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변표라고 탐구에서 변환 점수가 나올 거예요. 변환 공식이 대학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올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모의 지원 꼭 해보셔야 돼요. 모의 지원을. 분명히 뭐 여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요번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여기 모지라고. 그래서 여기 글씨가 왜 이래 이게? 아입니다. 모지. 모의 지원의 약자. 그래서 모지도 좀 활용해 보세요. 이거 일단은 무료로 저희가 오픈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좀 해보시되 저희 것도 한번 활용해 보셔서 모의 지원을 꼭 해보셔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제가 뭐 조금 중간에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조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정시가 상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요거를 안 들으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요번 정시가 그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점수도 좀 살짝 내려갈 것 같고 여러모로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약대를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잘 활용하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움직여 보시면,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계속 올해의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변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셨다가 우리 잘 한번 활용해 봐서 제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자기는 시험을 못 봐서 그냥 재수하겠대, 삼수하겠대. 저 그거 별론 것 같아요. 정시를 다 지원을 해보고, 붙어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고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지원도 안 해버리고, 아, 난 몰라, 막, 그리고 막 좌절에만 빠져 있으면요,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와요. 그래서 꼭 다 지원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거 첫 번째, 정시 지원 꼭 다 해보자. 아시다시피 전 글씨를 더럽게 못 써요. 진짜. 근데 컴퓨터 했으니까 더 못 써. 정시 지원 꼭 다 해보시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왜냐하면요, 이 정시에서는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것들이 머리 회전이 잘 돼야 되는데, 우울해 있으면요, 안 돌아가. 머리가 돌질 않아요. 좋은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당부 꼭 드립니다. 자, 가채점에 대한 것들 한번 보시죠. 일단은 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점은 바뀔 거예요. 플러스 1, 2점은 분명히 바뀔 거니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결시율이 올해 좀 핫 포인트네요. 결시율이 뭐 계략적으로만 봐도 한 13%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빠지면 아무래도 등급이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체 인원 중에 좀 13% 정도나 줄었으면 1등급은 어차피 4%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등급 인원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신경 쓸 건 뭐냐면, 그럼 등급의 하락 효과가 있으면요,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시에서도 최저 미충족 인원들이 좀 늘어날 거란 말이죠. 최저 미충족, 참 글씨 정말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그래도 좀 쓰는 게 낫더라고요. 안 쓰는 것보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참고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정시 인원도 좀 늘어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 있고, 2월 되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학령 인구도 줄어서 더욱더 배가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참 좋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3등급 이하의 원점수랑 백분위가 좀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나 수학이나 수학 나형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점수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국어 어려웠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어 우수하게 잘 본 친구들이 올해는 유리한 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 나형의 동점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2점서부터 88점 사이에, 이게 무슨 글자냐. 나 진짜 창피해 죽겠네. 92점서부터 88점 사이에 동점자들이 좀 분포하는 것 같아서 약간 경쟁이 좀 치열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의 표점이 좀 올라갔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137점까지 나와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는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가 149점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아무리 가산점을 줘도 이길 수가 없었어,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게 137점까지 나오니까 가산점을 받게 되면 상황이 상당히 역전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올해는 이과가 조금 더 점수상으로는 유리한 환경이다. 좀 어려워서 점수들이 떨어졌지만 표준 점수 100분위가 괜찮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구가 관건이다. 사탐이나 과탐이 표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탐구도 올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자기 등급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탐도 나쁘지 않은 점수. 사탐은 탐구는 요 점수의 2배 하시면 되잖아요. 표준 점수는 요 점수의 2배들을 하시면 국어랑 수학이랑 비교가 될 수 있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한국지리랑 세계지리가 만점이 나와버렸네요. 1컷이. 그래서 참 이럴 때마다 마음이 좀 그래요.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게 뭐야 되게 허탈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도 이 표준 점수랑 100분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컷이 50이긴 해서 좌절이 될 수는 있어도 나쁘지 않은 표점과 100분위가 나왔다. 자, 그리고 하지만 과탐에 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좀 표준 점수가 좀 낮은 상태다. 100분위도 조금 낮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서 올해 문과 친구들은 너무 크게 욕심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아. 수학 나형에서도 표준 점수가 조금 덜 나왔고 사탐에서도 좀 그랬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안 부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연계 친구들 과탐도 좀 봅시다. 이건 뭐 가채점이니까 일단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과탐에서도 물리 1, 물리학 2. 네, 나 진짜 우리 아들 물리학 2인데 진짜 만점 만점. 나 진짜 만점이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일단은 만점이 1컷이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과 친구들 표준 점수랑 100분위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등급으로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저는 어느 정도는 되는 친구들은 일단은 뭐 수시에서 좋은 성과 나오길 바라고, 정시에서는 일단 표준 점수랑 100분위가 썩 나쁘지 않아서 해볼만 하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그래서 선택에 따른 불리함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수능 경향을 좀 전체적으로 좀 분석해드리면, 일단은 우린 세 가지 점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130, 그 다음에 140, 그 다음에 150점. 자, 이렇게 세 가지 점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전체적인 집단의 분위기를 아실 수 있거든요. 일단 130점 정도가 넘었다 그러는 건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니까 한 2개나 3개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올 그런 정도의 난이도. 그래서 변별을 갖춘 수능의 기준이 130을 넘으면 변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탐구는 이거의 2배 값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30점을 다들 넘었어요. 그쵸? 네. 아주 쉬웠다라고 해도 일단은 130점이 넘었기 때문에 변별은 가능한 상황. 자, 그 다음, 왜 그러냐면 130점이 안 돼서 120점 근처가 돼버리면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갖고 상위권서부터 하향 지원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면 문제는 모든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들 하향 지원해서 정말 몇 점씩 막 손해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140점은요, 어려운 수능의 기준이에요. 어려운 수능. 이거는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거든요. 여기서 1등급이 결정되니까 한 뭐 5개 정도 틀려도 5, 6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어려웠던 수능. 자, 근데 150점 근처까지 간다 이러면 핵 마그마 수능이죠.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거든요. 겁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국어가 어려웠다라고는 하지만 140점대 초반 나와서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다 적절한 난이도의 수능이었다. 뭐 괜찮았다. 충분히 변별도 되고, 왜냐면 수능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왔다. 여러분들만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원점수가 안 나온 거지. 원점수 보세요. 다 떨어졌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모든 과목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 100분위는 뭐 평년과 다르게 적절하게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점수를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표준 점수랑 평균치를 보면 시험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아이들, 학생들이 좀 많이 어느 특정 구간에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평균이 낮으면 못 본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려웠다는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평균은 보통 50점대 중후반인데 어려웠네요. 그쵸? 수학 나형은 되게 어려웠나 봐.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수학 나형에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도 좀 포기자들의 효과가 크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과목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작은 이런 걸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과목들이, 이제 탐구는 그걸 2배 값 하면 되고요. 그럼 국어랑 수학이랑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빨간색 과목들이 좀 어려웠던 과목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쉬웠던 과목들, 그래서 만점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쉬웠던 과목들에 대한 것들이고,
어려운 과목을 잘 본 친구들, 국어 잘 본 친구들, 표준 점수가 잘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위주로 쓰는 게 맞다. 근데 쉬운 걸 잘 봤다. 그러면 100분위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웠는데 거기서 좀 성적이 좀 나온 친구들은 100분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낫고, 탐구는요, 나중에 변표라는 걸 활용하게 되거든요. 대학에서 정시 원서 접수 시작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변환 표준 점수 공식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100분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위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지금 100분위가 보세요. 여기 세계지리가 96점으로 제일 낮잖아요. 근데 100점짜리하고 100점, 4점 차이가 나잖아요. 100분위가. 근데 변환 표준 점수라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본 걸 좀 깎고 못 본 걸 좀 끌어당겨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게 표백이 변표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가 좀 상위권 대학 위주로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날 거니까 탐구를 좀 망치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관건은 일단 국어,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의 동점자들, 그 다음에 탐구가, 과탐이 상대적으로 사탐보다 좀, 표준 점수가 좀 잘 나왔다. 네, 그게 이제 좀 관건이 되고, 수학 가형이, 이것도 좀 높은 표준 점수가 나왔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못 봤어요. 보세요. 올해,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요게 작년 수능 국어, 그 다음에 이게 올해 수능 국어.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점수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수학 가형 많이들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았죠. 그리고 수학 나형은 좀 오르긴 해서 작년에 워낙 좀 어려웠었다고들 얘기들을 해서, 그래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였지만 일단은 좀, 여기 그 3, 4, 5등급 이하의 친구들, 요 밑에 있는 요 친구들이 점수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평상시보다도.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요 분홍색이 0점이에요. 이게 0점인데 국어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올해 수능 가채점하고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고 6월달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9월달에 비교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아 버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좀 잘 본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표준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조금 드물어진다라는 거 정도. 네. 자, 수학 가형도 많이 주저앉았죠. 그쵸?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뭐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 여기서 좀 많이 내려앉아서 못 보긴 못 봤어도 좀 상위권 친구들은 좀 그대로 유지가 됐다. 여기서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상위권 대학하고 그 다음 그 중상위권 대학들 이하서부터는 좀 갭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수의 갭이. 네,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나형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네. 네. 상위권들이 좀 성적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떨어졌을 때도 있고, 올해 6월 달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원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썩 표준 점수가 좀 괜찮은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위권들이 좀 약간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상위권도 좀 숫자도 좀 적을 것 같고, 점수도 잘 나오는 친구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또 3등급 이하서부터 좀 점수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점수가 약간 내려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자, 전체적인 수능에 대한 분석을 좀 보세요. 그래서 국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그래서 올해 국어 몇 년 만에, 2019 이후에 몇 년 만에 좀 어렵게 나왔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점수가 좀 내려갔죠. 네, 다른 해보다. 그리고 수학 가형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들 내려갔죠. 원래는 92점이 아니라 한 89, 8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시율 때문에 조금, 그래서 요걸 보더라도 그 상위권 친구들하고 그 다음 친구들하고 좀 점수 갭이 좀 벌어지지 않겠냐, 결시율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등급 이하서부터 이런 게 좀 소폭 하락했지만 표준 점수는 어느 정도 나아졌고, 그 다음에 1, 2등급과의 표준 점수 격차는 좀 벌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들은 좀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는데, 여기 3, 4등급 이하서부터 막 좀 내려앉았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4등급 이하서부터는 100분위 반영 대학이 좀 다수인데 이 점수들이 좀 하락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모의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좀 분위기를 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어는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았죠. 근데 1등급 때 친구들은 좀 덜 내려갔는데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간 상황. 2019학년도 너무 어려웠으니까 여기랑 비교할 게 아니지, 그쵸? 자, 수학 가형도 상위권들은 좀 선방을 했는데 좀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점수 갭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의 컷 점수와 중위권서부터 하위권 대학의 점수 갭이 예년과 다르게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은 종을 잡을 수가 없네요. 나 진짜 아이고 참. 전체적으로 아무튼 불안정한 수학 나형은 아주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교차 지원을 생각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탐도 표준 점수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자연계 친구들이 좀 몰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차 지원할 땐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보시면 뭐 영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적절하게. 그래서 그냥 평년대로 한 7, 8%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예상치예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대체로 과감점을 부여하면 영어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 그리고 비율 반영하면 영어의 힘이 세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올해 비율 반영하는 대학이 좀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도. 자,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계속 좀 증가되는 분위기. 근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성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성대는 가감점이거든요. 근데 한양대는 비율을 반영한단 말이지. 그러면 영어 망친 친구들은 한양대에서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성대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 이걸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게 인문 상경 계열은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한양대가 영어가 더 힘이 세. 근데 성균관대가 조금 적은 건 맞지만 자연계 쪽에서는 자연계는 성균관대 쪽이 더 좀 등급 간의 점수 차가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자연계 친구는 차라리 한양대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성대랑 한양대를 비교하면 영어 망친 친구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자기 등급들 대략적으로 확인했으니까 일단 라인 잡는 거 등급으로 한번 라인 대충 잡아 봅시다. 그래서 내가 한 3, 4등급 때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보통 정시로는 요 정도 칸에서 그냥 좀 마무리해 보시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요 정도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요런 데가 이제 폐대학이 되겠죠. 몇 번의 추합이 좀 돌아야 그 다음에 요런 데가 이제 승대학이 되겠죠.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일단 등급으로 라인 한번 먼저 잡아 보시고, 그 다음에 장판지 배치표를 좀 보세요. 이거는 작년도 겁니다. 장판지 배치표 올해 거 학교로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PPT하고 장판 배치표하고 그 다음에 엑셀 배치표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라인이다. 내가 요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요 정도 대학을 우리가 무대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신 그리고 적정이다. 그래서 최초합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초합보다는 1차 추합 정도 될 수 있다. 1차에 추합이 될 수 있는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요 정도 범위고 나중에 실채점 나오고 나면 그땐 표준 점수랑 100분위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폐대학이라고 하죠. 근데 질른다고 그래갖고 뭐 뜬금없이 갑자기 서울대 의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가능성이 있게 질러야지. 인생 뭐 있냐 질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추합은 좀 돼야, 2차 추합을 좀 넘어서야 충원율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그런 데 위주로 쓰시는 거고, 요 정도로 욕심을 내보세요. 요 정도. 실채점 나오면 요 정도까지만 욕심을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폐대학은요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깔아놓고 가시는 게 그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격은 일단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낮추진 마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요 정도 점수로 해서 요 정도만 내려가셔도 될 것 같고 이건 최초합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낮추진 마시고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폐대학 싫어요. 그러면 승대학 싫어요. 그러면 무나 폐대학 써도 돼요. 근데 무대학을 조금 더 내리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가채점, 이 장판지는요, 또 쓸모가 많은 게 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거 작년 거 기준으로 그냥 갖고 온 건데, 올해 거 제가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뭐, 학생부 반영하는지, 과목별로 반영 비율은 어떤지, 그 다음에 필수 응시가 있는지, 가산점을 어떻게 주는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셔서 정보를 좀 잘 모아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점수 배치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구 진엽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 거를 좀 섞어서 조금 좀 보기 좋게 가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수 300점 만점,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점씩 300점. 그래서 300점 만점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이구나. 먼저 분위기 먼저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써볼만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모자라구나. 일단 원점수가 그 정도. 확정용이 아닙니다. 지금 등급으로 라인 잡는 거, 장판지 배치표, 이 원점수 배치표는 그냥 대충 내가 어느 정도 바운다리에 있구나. 그 정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건 영어 등급입니다. 영어 평균 등급. 자, 점수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자, 220점까지도, 네,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 나중에 보시다가 잠깐 정지해놓고, 꼼꼼히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자료 받아서 보셔도 되고, 자, 그리고 제가 넉넉하게 180점 정도까지도 정리해놨으니까,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상황에 있구나 확인해 보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전국 등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문계, 문과는 여기 연두색입니다. 초록색 계열. 문과 290점이면 상위 누적이 0.1% 정도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전국의 99.9%의 학생들이 밑에 있다. 위에서는 상위로는 0.1%고, 글씨, 창피해. 네, 하위에는, 밑에는 99.9%의 학생들이 있다. 엄청 잘한 거죠? 그런 친구들이 원점수 합 29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나중에 표준점수 합은 이렇게 될 것 같고, 100분이 이 정도 될 것 같고, 영원 1등급이고, 그러면 전국에 26만 1887명, 이거는 수능 원서 접수한 친구들이에요. 수능 원서 접수한. 자, 그리고 저희가 문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을 문과라고 생각해요. 수학 나형이 아니고. 사탐 기준으로 26만 명 중에 한 260등 정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점수에서 내 점수는 그럼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245점 정도 된다 그러면 전국에 한 2만 8천 등 정도, 사탐 본 친구들 중에 2만 8천 등 정도 했구나 라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 거 한번 비교해 봐야 드릴게요. 작년에는 28만 7천 명이 사탐을 선택했는데 이게 25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결시율이거든.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11.6%가 결시를 했고 문과는 12.8%가 결시를 했대요. 그러면 결시를 하고 나면 등급이 좀 하락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등급 한정 컷에 가 있을 때 애들이 점점 빠지니까 조금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썩 나쁜 일만도 아닌 게 수시에서 2월 되는 아이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시 인원이 좀 늘어난다. 정시는 단순해요. 인원수 늘어나면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고 좋은 거죠. 그래서 올해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13% 정도 예상이 된대요. 결시율이. 그래서 그 정도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올해 집단이요. 등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성향을 좀 알아봐야 될 게 여긴 좀 많아. 이게 뭐냐면요. 290점에서 285점 사이가 한 0.1% 전체 수험생 중에 이만큼 있는 것 같고, 점점 여기에 좀 많은 것 같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랬다가 좀 줄어들었어? 다시 또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이지 않나?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과잉된 거긴 하지만 뭐에 의해 나와 이거는 또 요런 또 진짜 네 이렇게 되지 않느냐. 네, 그림도 못 그리네요. 이게 뭐냐고. 네. 그래서 아무튼 중간이 살짝 줄어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거 보시면요 그냥 두텁게 그냥 많았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요번에 조금 적었지만 근데 올해는 여기가 살짝 줄어드네요. 근데 그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줄어들어요. 이과도 비슷해요. 뒤에서 다시 내가 모래시계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과 친구들 21만 명. 이것도 역시 이거는 과탐 선택한 친구들, 과탐 선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엔 23만 명.
그래서 올해는 290점이 전국에서 한 280등 정도 할 것 같다. 근데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작년에 580등이었는데 한 300등 정도의 이득을 봤네요. 근데 대학교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올해 대박이라니까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작년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작년에 결시율이 이렇게 됐어도 이과 좀 결시가 좀 적어요. 그래서 530등이었는데 올해 280등이라니까요. 괜찮아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작년에 200점이요. 200점이 작년에 7만 9천 등이었는데 올해 4만 7천 등. 큰일 났다. 대학들 점수 많이 떨어지겠다. 그쵸? 네. 딱 단순하게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이과도 문과처럼 위에가 좀 많고 여기가 살짝 적어지기 시작하는. 그쵸? 네. 그래서 약간 모래시계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하위권 대학들이 좀 더 점수가 내려갈 것 같아요. 좀 더. 자, 그 다음, 이 문과, 그 다음 점수대 친구들도 여기서 보시면, 작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확 좀 줄었다가, 여기서 좀 늘었다가 다시 또 줄었다가 다시 또 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았냐.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여기 가운데 몰려있는 친구들이, 조금, 인원수도 좀 적기도 하고, 조금 더 요즘 막 지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 모의 지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제 말이 맞나 들리나. 그래서 아무튼 그 가운데 들어간 친구들이 올해 좀 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학들이 어딘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이과 친구들도 나머지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아까처럼 보시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기 등수 다 확인하셨죠? 자, 자기 등수와 그 다음에 누적 몇 퍼센트인지 등수와 누적으로도 일단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개략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대충 내 상위 누적이면 대충 내가 어느 정도까지 쓰겠구나. 뭐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대충은 어디 정도 가겠구나. 그리고 제가 등수도 확인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요게 올해 선발하는 좀 주요 대학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서울대가 위에서부터 보시면 서울대가 가군에 281명 문과, 그 다음에 이과는 413명을 뽑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몇 군데 주요 대학들을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누적 인원수를 보시면 이게 대충의 등수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 등수가 없어요, 선생님. 제 등수가 없어요. 뭐야, 나는 제주대도 못 가게 생겼다. 막 그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요, 수시에서 이탈된 인원도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2월되어 올 인원도 고려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이 일어나서 충원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X 값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요 인원수의 요 정도 값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 맞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좀 난가요? 네. 그래도 제동수 없네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문과 친구들 좀 진한 초록색으로 돼 있는 요 인원들은 작년보다 늘어난 학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성균관대학교 가군이 인원수가 늘고 나군은 인원수가 줄었다. 빨간색은 인원수가 줄어드는 군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면 문과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네. 그렇죠? 문과는 나군이 좀 줄어들고 가군은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가나군이 다 늘어났는데 나군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걸 보면서 전국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발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네. 거기를 한번 써보자고 하면서 아마 문과 가군에 좀 많이들 가겠죠?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가나군에 많이 가겠지만 아무래도 나군 쪽이 조금 더 많겠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많이 뽑으니까 조금 더 낫겠지. 맞아요. 근데,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대중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을 보시면서 나군보다 그럼 가군을 주력군으로 해볼까?
문과는 나군이 좀 줄었지만 여기에 좀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쓰니까 여기를 좀 주력군으로 한번 잡아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의 지원을 해보시라니까요. 모의 지원. 네, 모의 지원. 네. 저희 회사 것도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흐름을 알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팁을 한번 활용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 인원수 늘어갖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거야. 관심과 주목을 받을 거니까 대중을 좀 피해보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충원율은 당연히 다군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기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군에서도 한번 좀 거기를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점수가 좀 빠질 것 같다. 모래시계처럼 생겼다. 요 대학들이 좀 많이 점수가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예측이에요. 개인적인 예측.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면서 좀 상황을 모의 지원을 예의주시 해보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등수에 대해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등수가 조금 더 여유 있을 거다. 그래서 서울대가 재작년엔 0.39% 상위 누적으로, 그 다음에 39% 갖고 재작년에는 0.37이었는데 올해는 한 0.43까지 해도 될 것 같아. 문과.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 교육청은 저희랑 좀 달라요. 저희는 이과를 과탐이라 생각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수학 가형이랑 과탐을 이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 나형과 사탐을 이과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는 안 그러는 게 자연계 친구들 중에 수학 나형에 과탐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는 시각의 차이죠. 근데 아무튼 저희 거보다 이쪽이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0. 몇 퍼센트 정도는 좀 여유가 있겠다. 한 0.1%, 그다음에 한 0.2%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등수에 여유가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고, 서울의 주요 대학교 충원율도 정리를 좀 잘 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셔서 일단 충원이 많이 되는 데를 한번 잘 노려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면요, 3개년치 보셔야 돼요. 꼭 지금 이 뭔 글자 진짜 부끄럽다 정말. 네, 3개년치를 좀 보세요. 다시 쓴 것도 비슷하네. 자, 3개년치를 꼭 확인하시는데 어디가 대교협에 어디가 아시죠? 네, 어디가에도 나와 있고 대학교 입학처에도 입시 결과 나와 있어요. 입학처 거기에도 입시 결과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3개년치 보시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작년 거만 정리해 놨고요. 보시면 여기에 인문계 충원율이 문과 쪽은 가형이 조금 많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과 쪽에서 충원이 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이 뽑으니까 또 충원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연계는 간화군에서 여기서도 충원이 좀 많이 되기도 했다. 여기가 좀 인원도 많이 뽑지만 충원도 많이 됐지만 또 가군이 조금 더 충원이 많이 됐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좀 질러볼 만한, 우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좀 욕심 부릴 만한 뭐 그런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네. 다군은 워낙 적으니까. 근데 뭐 다군의 중앙대는 뭐 끝내주네요. 어마무시한 충원이네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원율은 일단 다군이긴 하고 저는 간하군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문과는 가군이 좀 많고 자연계는 좀 나군이 조금 더 인원수 선발하는 인원은 많다. 모집 인원은 그렇게 많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군의 특징도 보시면요.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많이 늘었죠. 그쵸?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여기 좀 덜 늘었어요. 그러면 대중의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대학들인가. 그쵸? 올해 야, 여기는 뭐 다른 대학들은 다 인원이 늘고 막 학령 인구도 감소해서 그러는데 여긴 도리어 선발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네? 그러면서 여긴 좀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여기를 조금 관심 가져보세요. 아시겠죠?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대학을 역공을 취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올해 여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별 모집 대학들 전체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뭐, 내가 생각하는 대학이 어느 군에서 뽑는구나 참고하시라고 정리한 거고요. 자, 그러면 군별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가 재밌어요? 숫자랑 이런. 그냥 잠깐 네, 해본 거예요. 카메라 보면서 혼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쵸? 네.
아, 참. 우리 같이 보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빨리 좀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년에 대학 가고, 네. 그래야지 MT도 가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인원수들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서울대가 가군에서 문이과 합쳐서 700명 뽑는데 작년에 684명을 뽑고 올해 52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대학. 그러니까 줄어드는 대학이 대중들의 관심을 좀 뺏길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늘었는데 여기서 줄었어. 그럼 여기 사람들이 좀 덜 몰릴 수도 있겠지. 그쵸? 네. 그걸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가군에서 서울대를 쓰면요. 나군에선 연대 쓰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중앙대를 그 다음에 다군에서 쓰겠지? 패턴이 그렇게 갈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만약에 가군에서 서울대를 못 쓴다. 한두 문제 때문에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맞았어도 서울대를 못 쓴다. 그러면 가군에서 어딜 쓸까요? 그 다음 대학들을 쓰겠지. 그쵸? 성균관대, 이화여대, 뭐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이런 데를 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이화여대를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여기가 주력일 거란 말이야. 연고대가 주력이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요. 그냥 편안하게 쓰겠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가 서울대를 한문도 문제 때문에 못 쓰고 연고대를 빠져나갈 거니까, 그냥 쓴 친구들이 있으니까 점수가 좀 상향되는, 좀 원래 점수보다 좀 과잉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일단은, 점수의 과잉이 있겠죠. 점수가 과잉되는 효과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의 목표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거 이탈이 될 수도 있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점수가 과잉되면 똑 떨어질 수 있겠죠. 정말 가군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뭐 성균관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탈락할 가능성도 되게 다분한 거예요. 그렇죠? 최초합이나 뭐 1차에서 몇 차가 돌지 않으면 붙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연고대를 붙고 나면 대거 이탈되고 나면 추합이 엄청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 굉장히 극과 극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예측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대학들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좀 점수가 과잉되기도 하고 대거 이탈도 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략해 볼 대학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렸잖아요. 3개년치의 충원율 꼭 확인해 보자. 어땠는지. 작년 거만 보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대중들이 작년 거, 관연도 거만 보거든요. 관연도 거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힘들겠지만 뭐 지금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우리 아들 보니까 맨날 드라마만 정주행하고 있더만. 저희 아들은 게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군이 이동한 대학들도 있으니까 요것도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성균관대학교 반시라던가 글밤에라던가 뭐 소프트웨어나 환경공이 가군에 있으면서 그런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나군으로 이동해 버렸거든요. 그럼 이거 연고대랑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근리라던가 자연과학 계열이 가군으로 갔단 말이지. 그러면은 작년에 요런 데의 효과들이 요런 데서 일어났던 효과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예측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여긴 점수가 일단 또 한 가지 결론. 점수가 폭등되거나 최초합이 대거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탈락하거나 또는 추합되거나 가능성이 굉장히 극과 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뭐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모의 지원 꼭 좀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이동한 거 다 확인하시고요. 반사이익을 서울대에 대한 반사이익을 통해서 대거 추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점수가 좀 이상하게 평년에 비해서 모의 지원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높다. 그러면 대부분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얘네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면 추합이 엄청 일어나겠는데 이런 걸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군을 잡으실 때 내 한양대가 너무 가고 싶다. 꼭 한양대를 가겠다. 그렇게 한다는 친구가 있다면 가군의 한양대를 쓸지 나군의 한양대를 쓸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랑 정책학과가 비슷한 점수대거든요. 비슷한 점수대야. 근데 가군에는 충원율이 175%인데 여기는 9.5%밖에 충원이 안 됐어? 충원이 거의 돌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추합이. 왜 그러냐면 한양대학교 가군에서는 이 친구들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대나 성대 근리라던가 경영 이런 데를 생각하고 가군을 여기로 그냥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붙고 나면 쭉 빠져나가는 것이. 그쵸? 네. 근데 정책학과는 아니라는 거지. 이 친구들은 한양대를 쓰는 거예요. 한양대를 가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충원율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도 3개년치를 좀 보고서 쓰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는 쭉 이렇게 안 돌겠지만 여기는 또 많이 돌 수도 있겠다. 그쵸 여러분?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보시라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지방 국공립대학의 그런 분위기는 학교 선생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경북대 분위기, 뭐 부산대 분위기 그런 건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선호도도 선호도지만 그렇게 좀 점수도 좀 대거 폭등을 하기도 하지만 대거 추합도 일어나는, 그래서 약간 높은 점수의 지원자들로 상승하기도 하고 그만큼 충원율도 올라가고 경쟁률도 올라가긴 하지만 잘만 써보시면 여기를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대학들을 아예 피해서 그냥 다른 데 쓰는 방법도 있지만 역공을 취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연계도 좀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제가 의대도 좀 정리가 좀 되어 갖고 왔는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해 가군에 617명, 작년에는 576명인데 41명, 의대 41명이면 정말 대단한 인원이죠. 자, 그 다음에 2월 된 게 이렇게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재재작년, 그 다음에 경쟁률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그래서 가구는 한 4대1 근처, 나구는 한 4대1 후반대 근처, 그 다음에 다구는 역시 10몇 대 1 이런 식이다. 자, 그래서 서울대가 서울대 의대를 쓰면 이렇게 쓰겠죠? 대부분 가톨릭대하고 점수 이런 비율이나 한양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다군에서는 단국대 천안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가군에 서울대 쓰고 나군에 연대 쓰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 무모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서울대가 목표인 거야. 서울대 의대가. 나군에 연대 의대가 목표인 거야. 그러면 경희대나 아주대 이런 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 작년에 이랬다고 올해도 그런가? 그러니까 모의 지원을 해보시면서 분위기를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돼요. 별로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면허 운전 지금 운전면허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학을 가야지.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참고하시고, 요런 대학들이 그래서 점수가 좀 과잉되기도 하고 뭐 경쟁률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대거 이탈도 일어나기도 하고, 의대에서도.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각 대학별로 국어 30% 이상, 그러니까 국어 잘 본 친구들이 써볼 만한 빨간색 대학들, 수학 잘 본 친구들이 좀 유리할 만한 대학들, 그 다음에 과탐이 30%, 과탐을 잘 본 친구들이 써볼 만한 대학들, 그렇게 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 결실이 있어서 좀 등급에서 밀리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점수가 살짝 낮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참고해 보시고, 과탐이 올해 표준 점수가 좀 괜찮다고 했잖아요. 단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조금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수학 가형도 표준 점수 잘 나왔지, 과탐도 좀 잘 나왔지, 그러면 여기 표준 점수들이 여기 작년도 점수보다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100분위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확인합시다. 자, 그리고 충원에 대한 것들도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놨으니까, 이런 데는 충원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 확정된 거 가지고 여기 걸치 쓰고 막 이렇게 쓰는 대학들이 좀 있어서 충원이 좀 많이 일어난다. 예, 보세요. 다군에 순천향대 254, 우와.
대단하다. 네. 요렇게 정보들을 좀 모으셔야 돼요. 이거 어디 있다고요? 그 어디가 있잖아요. 대기업에. 네. 어디가라는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오케이. 자, 치대, 한의대도 그런 식으로 한번 짜보세요. 교대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이런 거 정도는 정리했으니까 의대 하듯이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짜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 배치표로 라인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엑셀 배치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뭐냐면 이걸 필터라고 그래요. 필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찾아보기 쉽게 만드는 단추예요. 이걸 딱 누르는데 표준 점수 부분을 누르서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일단 표준 점수가 그래도 가장 디테일한 점수니까 표준 점수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게 딱 뜨면 여기서 숫자 필터라는 거 요거를 딱 누르세요. 이걸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옆에 창이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해당 범위라는 걸 누르세요. 해당 범위를 누르면 이런 창이 팝업으로 딱 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점수, 그 다음에 자기가 한 플러스 5점 정도까지 점수,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최소 최대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대학이 주르륵 나와요. 그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그러면 나는 문과만 보고 싶다, 이과만 보고 싶다, 계열도 정리할 수 있고,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여기 단추를 한번 더 누르시면 그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어요. 숫자 오름차순. 아까 다시 한번 뒤로 가볼까요? 여기에 숫자 오름차순이라는 거 요걸 누르시면 자기 380점서부터 점점 높아지는 순서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해놨네. 참, 근데 괜히 뒤로 갔다 왔네. 네, 뻘쭘. 네. 숫자 오름차순 여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거 모지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무료로 개방해 드리는 거니까 활용해 보세요. 모지 모의 지원 모지 네. 설렁 네. 자, 그래서 여기 자기 점수들 한번 넣어보시면 자기 점수 분석 나오고, 그 다음에 동점자 대비 어떤지도 좀 상황 나오고, 이 친구는 국어 반영률 높은 대학 써야겠다. 그쵸? 네. 자, 그리고 내 추천 대학이라던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쫙 누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한번 해보시고 분위기 어떤지 카톡으로도 다 나중에 그때그때마다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분위기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자, 학과도 정하실 때는 우리 추상의학과 막 쓰진 않잖아요. 야, 우리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의대 하나 써놓을래?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런 집이 어딨어, 그쵸? 그런데 여기 하의학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야, 우리 안전빵으로 농대 하나 써놓자, 막 그런다니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안정권이라고 생각해. 이게 전국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점수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는요, 서울대 경영학과랑 점수가 비슷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안전빵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 위주로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게 훨씬 더 낫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가 더 안정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데보다는 이런 걸 안정권으로 생각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동점자와의 경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게 올해 240점, 원점수로 240점 받은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국어는 75점 평균을 받았을 거고, 수학 나형은 79.2점 정도 될 것 같고, 사회탐구는 85.8점 정도 될 것 같다. 아직은 추정치예요. 이럴 것 같다라는 게 전국 평균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이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샘플을 좀 보면 이 친구 235점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국어를 전국보단 잘 봤네. 그쵸? 국어를 전국의 평균보다 잘 봤죠? 수학 나형 못 봤네. 10점을 넘게 깎아먹었네. 영어는 2등급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그냥 평균치 했네. 그쵸? 그럼 이 친구의 작전은 뭐예요? 국어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수학 반영률이 높은 대학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일단은 원점수로만 하면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대학이 나오는데 이게 대학 이게 바로 반영 비율이거든. 반영 비율로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온라인 배치표를 쓰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학들이 이 친구한테 좀 더 유리한 대학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대학들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국어 반영비율이 높아도 수학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동점자와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균치를 보시고 지금 내 점수대에 내가 뭘 잘 보고 뭘 못 봤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탐구는 2과목 더 하시는 점수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자연계도 정리해 왔으니까 이 친구는 국어를 평균에 비해서 되게 못했네. 그쵸? 수학은 엄마야 잘했네. 영어 못했네. 과학 잘했네.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점수가 되겠지만 이렇게도 하지만 요 환산 점수로 대학별로 반영 비율에서 환산 점수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게 나온다. 좀 더 나아지잖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최고인데요? 총점이 안 돼서 안 돼요. 알겠니? 반영 비율이 너무 좋은데 총점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쓰면 안 되지. 그죠? 네,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요 반영 비율, 대학별 반영 비율 다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과에서 수학을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수학 나영 망친 친구들은 이런 대학 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숙제, 통계, 너무 위험해. 아시겠나요? 문과, 이과 친구들 중에 국어 망친 친구들은 이런 대학교, 이런 과들 조심하셔야 돼요. 쓰면 안 될 것 같아. 아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정리한 거고요. 자, 동점자와의 경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오냐면 A 학생하고 B 학생이 비슷한 점수잖아요, 둘이. 근데 A 학생이 상위 누적이, 그러니까 등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B 학생이 등수가 조금 더 낮아. 근데 이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표점도 A가 높고 그 다음에 상위 누적도 A가 더 높은데 경희대학교 환산 점수라니까 B가 붙는 거지. 왠지 아세요? 경희대학교는 수학 가형에다가 35%의 가산점이란다. 35%의 반영 비율이 들어가거든. 이 친구가 수학 가형을 더 잘 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한테 유리한 과목을 많이 해주는 대학이 뭐 그냥 속된 말로 궁합이 맞는 대학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총점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총점은 맞추는 건 중요합니다. 자, 대학교 발표 입시 결과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학에서는요, 최초합을 이용하거나 최종 등록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최초합과 최종 등록이 뭔지. 일단 어느 대학에서요 100명을 선발한다고 칩시다. 100명을 선발하는데 8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8대 1인 거죠. 네, 아주 쉬운 수학이에요. 자, 그러면 쫙 줄을 세울 거란 말이야. 점수대별로. 수시간, 정시간 이렇게 점수대를 쫙 줄을 세운 다음에 100등이 되는 친구한테 합격자 통보를 보내겠죠. 이걸 뭐라 하냐면 최초합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이제 지원한 800명 중에 100등까지 합격자 통보를 보내는 걸 최초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최초합에 대한 것들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최초합에 100등의 성적을 알려주던가 요 100등의 성적을 알려주는 걸 컷이라고 얘기해요. 최초합에 80등의 성적을 알려주던가 최초 합격자의 80등의 성적 이걸 알려주던가 최초 합격자들의 50등까지의 성적만 알려주던가 아시겠나요? 50등까지의 성적 아니면 최초합의 전체 평균치의 성적을 알려주던가 아시겠나요? 네, 최초합의 80등까지의 성적 평균을 알려주던가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냥 간결하다 하지만 또 희망은 없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희망이 있거든. 3개씩 쓰니까 여기서 다른 대학 더 높은 대학으로 합격해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101등, 102등, 103등, 104등, 105등 이런 친구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우리 학교 등록하시겠습니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추합이라고 하잖아요. 추가 합격. 추하게 합격이 아니라 추가 합격.
아니, 네, 추학이라도 합격하면 좋겠네. 자, 그렇게 해서 몇 바퀴가 돌고 나면 문을 닫을 거야. 이제 그만, 이제,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추합 안 뽑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친구가 최종 등록자가 되는 거죠. 최종 등록자. 문 닫은 친구죠. 네. 문 닫은 친구의 컷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문 닫은 친구의 여기 80등까지의 성적, 문 닫은 친구의 앞에, 여기 이거 100번째, 추합이 돌고 나서 100번째 아이의 앞에 있는 80등의 성적을 알려주던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최종 등록자의 전체 평균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최종 등록자의 80등까지의 성적 평균을 알려주던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발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최초 합의 80등의 성적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최종 등록자의 80% 평균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좀 더 착한 대학은 80등, 최종 등록자의 80등의 성적을 알려주던가, 최종 등록자의 성적은 절대 안 알려주죠. 이거는 정말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어디가에는 보통 70% 최종 등록자들의 70% 컷에서 80% 컷을 좀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자기네 맘껏 알려주고 있는데 되게 착한 대학교예요. 최종 등록자의 80등의 성적을 알려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충원율도 이렇게 알려주는 대학들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다 찾아보세요.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찾아볼 필요 없잖아. 자기 생각하는 대학만 찾아보면 되지 뭐. 많아봐야 한 뭐 15개? 그렇게 해서 충원율도 좀 찾아보시고 성적이 얼마 정도까지 합격했는지 다 확인해 보시는데, 경희대학교, 여긴 정말 천사대학교잖아요. 보세요. 최종 등록자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줬어. 참 진짜 착하다. 자, 그래서 여기가 최초합이고 최종합이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추합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근데 추합이 얼마나 일어났는지가 바로 충원율이잖아요. 이게 충원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원율이 100%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죠? 100명 뽑는 대학에서 몇 바퀴 돌아서 200명까지 합격했다? 예비번호 100번까지 합격했다는 뜻이야. 여기에 최초합 인원만큼 뽑았다는 얘기죠, 새로. 아시겠나요? 그러면 저희 충원율이 50%다 그러면 몇 번까지 된 거예요? 50번까지 된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충원율도 대학에서 다 알려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게 50% 컷, 80% 컷, 최초합에, 그 다음에 50% 평균, 80% 평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50% 컷, 80% 컷, 그 다음에 50% 평균, 80% 평균. 근데 여기는 최종 등록자 평균 전체 값을 알려주는, 네, 이런 대학들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시 지원을 위한 전략을 좀 얘기해 보면, 일단은 저희 문이과 다들 최상위권층은 뭐 1승 하나 한다 하더라도 문화 패를 꼭 가셔야죠. 그쵸? 근데 좀 아까우니까 패도 하나 가져가시고, 아니면 1무 1패로 가셔도 괜찮고, 그 대신에 인기 학과들이 추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되셨죠? 자, 근데 중상위권 친구들이 좀 바쁘죠? 자기가 잘 본 과목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비율이 큰 대학, 그 다음에 백분위가 더 좋은지, 뭐 표준 점수가 좋은지 확인하시고, 가산점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확인하시고, 이거 뒤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결시율이 역대 최고거든요. 결시율이 역대 최고라서 백분위 점수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백분위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들의 점수는 내려가겠네. 그쵸? 네. 그리고 가산점은 수학 가하고 수학 나형이 가장 화두잖아요. 여기다가 한 10% 이상만 주면 올해는 나형을 이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하위권 친구들은 반영 과목 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자기가 잘 본 과목만 반영하게, 뭐 한 과목이나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자. 그래서 전략을 짜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음 정하셨나요? 대학 보고 가실 건지 학과 보고 가실 건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면 이거는 딱 고정시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딱 학과야. 난 대학 상관없어. 난 무조건 간호학과야.
아시겠나요? 그럼 흔들리지 마. 아, 요 대학도 가고 싶은데 여기는 점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비슷한 학과라도 가고 그러지 마시고 대학인지 학과인지를 결정하시고 가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점수를 많이 깎고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다음에 무도 있고 이거는 적절한 거고요. 그다음에 펜은 지르는 거고.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좀 점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학령 인구도 감소했고 그러니까 잘 활용해 보자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났어. 어우, 얘 좋은 생각 났어.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중적인 거는 좀 피하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잘 활용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올해 좀 위험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조금 욕심 덜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마음은 어떤지도 좀 결정하세요. 아, 나는 진짜 재수 싫어. 난 다 붙을까? 삼성으로 안 좋고. 아니, 정시 3개 다 붙어서 뭐해요? 그렇지 않나? 저는 비추, 절대 비추. 네. 그러면 이런 거 괜찮아요. 뭐 2승 1무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3개, 이 정도는 한 2-3개 붙을걸? 이것도 별론데.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1승 1무 1패. 올해는 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무패패도 나쁘진 않은데, 패패패는 안 돼. 아시겠나요? 그건 지원을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지.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무패패를 쓴다 하면 여기서 너무 이렇게 빠듯하게 쓰진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정시가 여유로운 상황이니까 잘 좀 활용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 만들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만드셨더라고요. 참 좀 이렇게 잘 만드셨대.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찾으라는 것들 다 찾으시면 돼요. 찾아 놓고 제가 여기서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다 충원율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몇 퍼센트나 됐는지. 근데 요게 전년도 자료 말고 3개년치 했으면 좋겠어요. 3개년치의 경쟁률과 충원율을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이거 보면 양식 없어요. 뭐, 너희가 만들어. 할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드라마 그만 보고, 게임 그만하시고, 피파 좀 그만해, 이제. 그래서 요거 너희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각 대학별로 점수 반영하는 거 올해 여기 점수가 조금 내려갈 것 같다 말씀드렸죠? 결시율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단순 표준 점수 쓰면 특히 이과에서 수학이랑 과학 표준 점수가 잘 나와서 여기는 점수가 조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3개년치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의대나 교대도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예년에 비해서 점수가 살짝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좀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랑 한국사 탐구를 대체해주는 제2외국어랑 한국사를 탐구로 저희 한국사를 네, 한문을 탐구로 대체해주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점 좀 보세요. 수학 가형 4등급하고 수학 나형 2등급을 보면 15%를 주니까 4등급을 이겨버리네. 그쵸? 네, 4등급이 이겨버리네. 그쵸? 그러면 이 수학 나형 2등급 친구들 이런 데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일단 10%만 넘기 시작하면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0분위에서는 2등급이 앞서지만 표준 점수 반영하면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수학 가형에다가 이렇게 가산점 주는 대학들 일단 10% 이상 주면 수학 나형이 표준 점수에선 불리해요. 아시겠죠? 100분위에서는 괜찮은데 표준 점수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수학 나형, 자연계인데 수학 나형 지원 가능한 대학들도 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수학 가형에 가산점 주니까 이거 생각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특별한 과탐도 좀 이렇게 해서 가산점 주는 대학들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과탐과 국어, 윤리에 대한 것들도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좋습니다. 2월 인원들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평균 16.2%인데 올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6일 날 확정 인원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뭐야? 학원이 뭐야? 네. 글씨도 못 쓰는데 마음까지 급해요. 네. 확정 인원이 발표된다고 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어떻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싶으시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적절하게 늘어난 것 같다. 몇 년에 비해서 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괜찮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런 게 있으면 요런 조합도 괜찮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변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 점수를. 근데 요게 이제, 이건 작년도 거고, 올해 거 아직 발표가 안 나서요. 아무튼,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은, 요게 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동점자 대비해서 잘 본 친구들은 변표 써갖고 도리어 조금 불리함이 좀 유리함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경쟁률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쟁률과 충원율은 3개년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하세요. 특히나 이렇게 날짜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데, 뭐, 미치 맘대로 넘어가. 요건 나중에 모지를 해서 쓰시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계속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 거는 거기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알려준다니까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가 있고요. 우리 승대학에선 상관없지만 문화, 폐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마지막 날 지원합시다. 만약에 1월 7일서부터 11일까지 한다. 11일까지 한다. 그럼 이 중에 3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일, 10일, 11일 한다 그러면 요 날 지원하자고요. 무패대학은 마지막 날. 아시겠죠? 네. 마지막 날 지원을 하시는 건데 마지막 11일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알려주는 학교가 있고 12시까지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3시까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6시에 이제 끝. 네. 자, 10시, 12시, 3시 알려주는 대학인데 3시까지 알려주는 대학은 천사대학교.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거 나쁜 대학이라고 하지는 조금 오랫동안 안 가르쳐 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학마다 다르니까 마감으로 마지막까지 알려주는 시간이 몇 시인가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서 접수하실 때. 자, 그래서 마지막 대학이 만약에 12시에 마감, 이거 마지막 걸 알려준다. 이거를 공지하는 마지노선이 12시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이게 변할 때가 이렇게 갑자기 기울기가 이렇게 휙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기울기를 타고 쭉 올라가는 대학들이 있어서 비슷하게 가다가 여긴 3대1로 끝나는데 여긴 6대1로 끝나버리면 여기가 되게 위험한 대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데인저러스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 잘못해지면 큰일 날 수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지막에 만약에 12시에 알려주는 게 끝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 경쟁률을 보셔서 이 경쟁률이 3년간 경쟁률의 70% 인근이면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 될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내용이에요. 이러면 뭐 큰 무리 없이 폭발하거나 뭐 그런 일 없이 그냥 간다. 이런 거 없이. 아시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간의 경쟁률이 5대1인 대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3점 몇 대 1 그랬어. 3점 몇 대 1이면 써보시란 얘기예요. 마지막 거 보셨는데 3점 몇 대 1로 알려줬어. 그러면 써봐도 뭐 큰 무리 없이 그냥 가는데 3년간의 경쟁률이 5대 1인데 지금 1점 몇 대 1이야? 대박. 여기 애들 안 오나 봐. 그렇게 확 썼잖아요. 여기 폭발합니다. 아시겠나요? 확 늘어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벌써 7대1이야. 3년간의 경쟁률이 5대1이었는데 벌써 7대1이야. 이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각 군별로 3, 4개씩 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나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꼭 보시고 전년도 것만 보시면 안 돼요. 3년치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폭발하는 데가 나타나요. 갑자기.
여기 마지막에 발표하는 걸 보시면서 비교해 보셔서 한 70% 정도 선이다. 이거보다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러면 피하셔라. 그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붙을 때 떨어진다니까. 예, 그거까지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경쟁률이 이런 때 막 3년치를 보니까 막 널뛰기 하는 학교가 있다. 위험하죠. 그쵸? 네. 여기는 덜 위험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문화 폐대학 마지막 날 지원할 때 마지막 그 공지 경쟁률 보시고 결정하셔라. 공지 경쟁률 보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결정하시는데 한 70% 정도 선이면 지원하고 그거보다 너무 낮거나 높으면 포기하시는 게 좋겠다. 다른 쪽으로 바꾸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오늘 좀 설명회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제가 제 아들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좀 열심히 드렸는데 정말 좋은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난 자신들이 목표한 대학교들 올해 꼭 좀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에 진심.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 많은 정보들 찾아보셔서 꼭 좋은 성과들 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